안녕하세요. 돈재입니다. 저와 같이 QLD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만드는 레버리지 관련 방안들에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정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당연하게도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확실하게 봐야 되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보완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QLD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QLD 같은 경우에는 단일 종목이 아니죠. 무려 100개 회사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QLD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일단 현재로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방안을 만든 취지는 사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만든 이유 자체가 국내 해외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려고 라고 하거든요. 이게 홍콩같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야, 한국에서 이 레버리지 투자하려면 외국으로 돈을 싸들고 나가야 되네? 국내에서도 투자할 수 있게 해놓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만든 건데,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컸죠. 주가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든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해졌다든지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감안해서 보완 방법을 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완 방법이 뭐냐? 첫 번째, 시장 내의 과열 경쟁을 완화시키겠다. 즉, 신규 상장은 중단시키고 광고도 금지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괴리율 관리 등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개선하겠다. 당연히 괴리율 관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 위험 안내하고 사전 교육하고 추가 내실을 하겠다는데, 네, 어쨌든 요것들을 한대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사실 요거죠. 3번 수요 안정을 위한 투자 요건을 강화한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기본 예탁금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죠. 해외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이거 먼저 보실까요? 현재는 대용증권 인정 비율이 70%를 포함해서 1천만 원이 있으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천만 원을 예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는 일부 대용증권이 있어도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있어도 얘가 일부 인정을 해주는 상태로 1천만 원이 있으면 매수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물어보시잖아요. 예탁금으로 나 1천만 원 넣을 거야.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주 사고 이거 빼도 돼?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투자하는 미래 에셋에서는 어땠냐면, 이 예탁금 기준이 현금 1천만 원이 아니고 현금 플러스 대용 증권까지 해가지고 1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돈을 더 채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일 매수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매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왜 그런 거야? 했더니 제가 가지고 있던 1천만 원에서 자꾸 레버리지를 사다 보니까 QLD죠. 이게 인정받는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1천만 원 밑으로 내려가니까 더 이상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넣어서 1일 매수를 진행을 했고, 다행히 지금은 투자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제 예탁금 기준이 500만 원으로 낮아졌고, 이미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이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 1일 매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세부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뭐 500만 원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매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증권사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단톡방이나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투자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다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증권사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핵심은 뭐냐? 내가 1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증권도 어느 정도 비중으로는 포함시켜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자, 단일 종목 상품 한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QLD, 단일 종목 아니죠. 이런 거는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인데, 현금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용증권은 미인정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3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다 샀어요. 근데 이게 예전처럼 인정 비율은 70%를 해줬다 그러면 저는 2,100만 원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다시 900만 원을 추가해서 현금 플러스 대용증권 해서 3천을 만들면 매수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대용증권을 미인정하기 때문에 현금
3천만 원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3천만 원을 넣어서 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샀다고 할게요. 그러면 현금은 0원이 되죠. 이때부터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투자를 더 하고 싶다? 3천만 원을 또 넣어야 돼요. 이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물타기해서 수량을 늘릴 거다. 레버리지의 맛은 하락할 때 음의 복리를 이용해서 수량을 더 많이, 수량 복리를 하는 거거든요. 많이 늘려나갈 거다. 이런 투자자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하락할 때 수량을 늘리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왜냐? 일단 3천만 원 무조건 받고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단일 종목을 투자하는데 이런 방식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이 상황을 인지하시고 이렇게 수량을 복리로 늘려가는 게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저희 단톡방 그리고 저희 카페, 즉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신 구독자분들께서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대응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투자하시려면 기본 예탁금이 일단 무조건 3,000원 있어야 된다. 이거 깔고 그 다음부터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은 어떤가요? 궁금하실 거예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 8월 5일에 시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대용증권은 기본 예탁금 산정 시 제외, 그러니까 현금만 기본 예탁금으로 인정하는데 이건 8월 19일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국내 상장이건 해외 상장이건 신규 투자 또는 추가 매수를 할 때마다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유지해야 된다. 심지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본 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강화는 가능하다. 즉 그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1,0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500으로 기본 예탁금 기준이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본 예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즉 결론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 투자하건 추가 매수하건 무조건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깔아라. 그리고 이 조건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명확해지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매매 수량 단위를 개선을 했죠. 그래서 원래 한 좌씩 살 수 있었는데 이제 20좌, 뭐 흔한 말로 그냥 20주씩 사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매 수량 단위를 현행 한 좌에서 20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보시면 국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에요. 요거는 또 해외 쪽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시스템 때문일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 투자하는 시스템을 건드리긴 좀 어렵기 때문에 국내 시스템만 건드려서 일단 20좌, 잠정이에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하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걸로 끝일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냐거든요. 한번 보죠. 향후 계획입니다. 자, 관계기관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보완 조치가 과연 어디에 이뤄질 것이냐가 제일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만 보완 조치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모든 레버리지 상품에 보완 조치가 들어가는 건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이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의 선진성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권장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 이렇게 개입을 막 쉽게 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이 범위를 정말 이렇게 넓게 확대하냐? 그러기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기존 레버리지는 그냥 잘 작동해 왔는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한동안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만 아마 대응해서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일반적인 레버리지까지 다 한다면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사실 거기까지는 너무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 거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보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정부가 배포한 이 보도 자료, 이 공식 문건에 따르면 모든 것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완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거에 대한 보완 방안을 후속 조치까지도 논의하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금융당국이 어떻게 나중에 생각을 바꿀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전혀 예상할 수는 없고요. 일단 현 상황으로는 나와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옳다. QLD를 투자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전혀 대응할 게 현재로서는 없다. 하지만 혹여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같이 투자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이 내용에 맞게 자신의 어떤 투자 전략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반드시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영상으로 다룰 생각은 전혀 안 했었는데, 제가 카페에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올려놨었는데 영상으로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카페는 정말 간단하게 핵심만 이렇게 올려놓고 영상으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될 만한 내용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영상도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나 저희 구독자분들은 QLD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정확하게 사실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로 다양한 말들이 되게 많은가 봐요. 왜냐면 우리가 정보의 편린만을 보통 접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쇼츠도 있고 릴스도 있고 뭐 다양한 만들어진 자료로 접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보도 자료, 공식 문서 뒤져가지고 명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면 투자하시는데 혼란을 최대한 줄여드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번외편으로 하나 급하게 만들어서 올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이런 내용 나올 때마다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 더 걱정 없이, 불안 없이, 그리고 잘못된 정보 없이 투자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이상 돈제이였습니다.